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인천 연수구을 재검표 과정에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한 분과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재검표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인쇄 전문가의 이야기도 상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인쇄 전문가는 변호사들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투표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한 이후에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작업이 일어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사전투표제에 대해서는 부분 교정이 아니라 전면 교정이 일어났을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싹쓸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은 싹가리로 이렇게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쇄 전문가는 사전투표지에서는 항상 프린트로 출력되는 용지에서 관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뚜렷한 특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전투표지가 인쇄소를 거친 특징이 아주 완연하게 드러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용지가 투입됐을 가능성을 인쇄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은 주로 롤 타입의 종이를 사용하는데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관찰된 대부분의 사전투표지는 노란색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쇄 전문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바로 인쇄물로 보였습니다. 프린트가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는 김미영 전한정의연구원 원장이 아주 리얼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부분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 원장의 그런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에게 곧 소개하겠습니다. 김 원장의 지적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이번에 인쇄 전문가의 이야기, 재검표 과정에 참가한 인쇄 전문가의 이야기를 가지면서 갖게 된 생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입고하기 이전에 상당한 종류의 작업이 집중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법원의 증거보존 명령이 내렸을 때 증거보존 과정에 참석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빳빳한 신건 같은 사전투표지를 카메라에 담아서 SNS에 자주 공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재검표에서도 천대엽 주심이자 대법관은 결사적으로 4.15 당시에 생성된 원본 이미지 파일과 6월 28일 날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상호 대조를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참관인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게,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상호 대조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미영 전한기 정의연구원 원장이 SNS에 기고한 그런 4.15 총선 전모와 이번 재검표의 전후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가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도박도박 소개하면서 저의 해설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원장의 주장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관련된 인터뷰 및 취재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 관점에서 이번 감정 결과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카운팅을 해서 누가 몇 표 앞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김명 원장의 주장입니다. 저는 변호사단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활동을 최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조차 사건의 전모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변호사들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일단 열어봐야
대화가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재검해도 표수는 맞추어져 있고 로그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QR코드 검증으로 증거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재검해도 표수는 맞추어져 있을 것이라는 김미영 원장의 지적입니다. 다시 김 원장 주장입니다. 증거는 사후 인멸 과정에서 전산으로 결정된 수치를 실제 표와 맞추기 위해 필요했던 표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미 있는 표로 맞추었으면 빳빳한 종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급조했으면 인쇄 상태가 나쁠 것으로 봤습니다. 저의 해설은 김미영 원장의 이 주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표로 맞추었다면 빳빳할 종일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또 김 원장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코드는 단순 정보만 있을 것입니다. 사전이냐 당일이냐 용도, 그리고 겉으로 일렬 번호가 드러나지 않는 용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명부 대조 로그 데이터 확인 없이 QR코드 검증만으로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바로 김미영 원장처럼 QR코드 검증에서는 크게 얻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QR코드 검증도 아주 변형된 QR코드 검증이었기 때문에 아예 시도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큰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미영 원장입니다. 저는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당일 투표 이후에 필요한 표수가 얼추 미리 다 계산되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가 이미 필요한 수를 계산했고 실물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계산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목표치에 접근해 가면서 당락을 결정하는 수치가 확정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중앙선관위 통계수치 발표 이후에, 여러분 여기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선거 의혹이 불거졌고 미리 준비해서 맞추어뒀던 표수와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법원 보전 신청까지 시간 동안 통계수치와 실제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많은 표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정밀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단계의 증거 인멸에 해당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의 해설은 완전히 갈아버리고 새 것을 드린다면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죠. 이번에 인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법원 보전 신청까지 시간 동안 통계수치와 실제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뒤처리 작업에서 증거가 드러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선거 이후부터 법원 보전 사이에 표를 맞추기 위해 들어간 투표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재검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급조된 표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4.15 빼박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리하게 오랫동안 선거 무결성 문제를 지켜봐온 김미영 원장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선거 이후부터 법원 보전 사이에 표를 맞추기 위해서 투입된 투표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재검표의 의미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급조된 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김미영 원장은 결론을 내립니다. 4.15 총선은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표수가 계산되어 있었고 실물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준비되었다 해도 컴퓨터 계산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재검을 하더라도 당락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후에 대대적 발각을 예상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최종 통계치와 실제 투표지수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매우 정교해야 되고 사후에 표 맞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빳빳한 투표지, 급히 인쇄된 투표지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해설을 더하면은 인쇄 전문가와 또 다른 한 참관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김미영 원장이 말한 것처럼 사전투표지에 대한 부분 수정이 아니고 전면 수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가 합리적 추론의 바탕을 둔 그런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검증과 수사 과정을 통해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단계로 김미영 원장은 우리의 요구입니다. 첫 번째는 푸른색 인쇄지, 급조된 인쇄지, 빳빳한 인쇄지를 공개하고 정밀 감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곳들도 다 열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거 명부대조는 필수입니다.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경욱과 이은주와 이은근은 이런 식으로 맞춰두었을 것이나 다른 데는 제대로 못 맞췄을 것입니다. 보전 신청한 데는 모두 한꺼번에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전 신청되지 않은 것도 다 보전되고 검증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한전의 연구원의 김미영 원장이 이번 재검표를 보고 올린 그런 글입니다. 그런데 미리 참관인으로 참가하지 않았지만 아주 예리하게 4.15 총선과 재검표까지 일어난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잘 공개를 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 법원 보전 신청까지 시간 동안 통계 수치와 실제 표수를 정확히 맞추는 작업이 진행됐다는 것이 바로 김미영 원장의 합리적 가설입니다. 다만 이때 차이는 김미영 원장은 부분 수정을 했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인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인쇄된 용지가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대규모의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요구는 국민이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드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인 선관위가 나라의 권력을 만드는 주체처럼 행시하게 된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점을 정말 우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썸네일 제목은 저답지 않게 이런 개같은 세상이 어디에 있나, 이런 개같은 세상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찍이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검표의 전문가들, 참관인들과 대화를 하고 또 김미영 원장의 그런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정말 개같은 세상이라는 그런 용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 세대는 자식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그저 여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한참 젊은 분들, 아이들 한참 키우신 분들은 권력을 국민이 만들 수 없는 체제가 된다는 것을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의 무결성을 주장하고 그것을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노력을 통해서 사적인 이득을 그렇게 누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 권력을 만드는 주체가 아닌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개같은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개같은 세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